정말 여러분들이 힙 운동을 하려고 하실 때 아주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지만 굉장히 간과되는 힙업 운동을 하실 때 가장 문제가 되는 데빌 머슬 중에 에 대해서 다룰 거고요. 되게 많은 분들이 다뤘지만 아마 오늘 이 영상에서만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장요근 스트레칭 방법입니다. 힙 운동을 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코어 운동이자 힙 운동을 알려드리고, 네, 안녕하세요. 힙박사 제이킹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힙 운동은 정말 여러분들이 힙 운동을 하려고 하실 때 아주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지만 굉장히 간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이미 LPHC라고 부르는 요추, 골반, 그리고 고관절, 이 복합체, 저희 몸의 중앙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 복합체의 기능과 건강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 부분들을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신다면은 내가 어떤 부분의 기능이 좀 떨어지는지 알게 되실 거고, 그 부분들이 개선이 된다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힙업을 하시는데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영상들에서 방법론적인 거, 그리고 이렇게 뭐 일주일만 하면 이렇게 달라진다, 이렇게 결과론적인 것만 이야기를 할 텐데 그 결과론적인 부분들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동기부여가 된다고 또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제 영상에서는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 그리고 내가 잘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스스로 의문을 제기하고 다시 한번 내가 좀 더 효과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는 것이 저 힙박사 제이킹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그런 부분들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힙업 운동을 하시려고 하실 때 다양한 동작들을 배우게 되고, 그 동작들이 힙업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해서 직접 해보니까 막상 엉덩이 자극도 잘 안 오고 허리나 햄스트링 같은 데가 아프거나 과사용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많은 현대인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LPHC의 기능과 건강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힙업 운동 한다고 해서 나한테 정말 도움이 되고 힙에 자극이 가고 힙업이 되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어요. 특히 제가 선수들이나 아니면 운동을 꾸준히 해오신 분들이 아니라 정말 일반 분들, 다양한 직업군들을 가진 분들이 건강과 기능에 대해서 좀 회복하고 싶고 다이어트나 골격근량 증가 이런 부분들을 원하시기 때문에 찾아오시는데, 제가 11년간 본 수많은 정말 수백 수천 명의 회원님들의 데이터를 보면 많은 분들이 이런 기능과 건강이 상당히 떨어져 있고 그런 부분들을 회원님들 스스로 잘 모르신다는 게 저는 굉장히 안타깝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힙업 운동을 하실 때 가장 문제가 되는 데빌 머슬 중에 하나인 장요근에 대해서 다룰 거고요. 이 장요근이라는 근육은 여러분들이 앉아 계실 때 짧아져 있는 위축되어 그런 근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대로 엉덩이 운동을 할 때는 이 장요근이 늘어나면서 고관절을 펴지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얘네들이 단축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의 고관절은 정상적으로 신전되기가 어렵고 그 때문에 엉덩이 근육이 수축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장요근에 대해서 잘 오늘 다뤄볼 거고요. 허리 통증이나 골반 통증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이 장요근이라는 데빌 머슬 하나만 정복을 한다면 많은 부분들이 개선이 되고 또 그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줄 거라고 제가 확신을 합니다. Let's do this. 이 장요근이라는 근육은 고관절을 굴곡할 때 사용되는 근육입니다. 고관절이 굴곡될 때 짧아지고 고관절이 신전될 때 늘어나거나 혹은 신장성으로 수축, 늘어나면서 얘네들도 기능을 하는 그런 애들입니다. 저희가 부르는 장요근이라는 근육은 사실 두 가지의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지만 그 근육들에 대해서 너무 해부학적으로 오늘 다루지는 않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중요한 사실은 장요근은 결국에 고관절을 굴곡시킬 때 위축되는 근육이다. 하지만 현대인들에게 왜 문제가 되냐? 우리가 앉아있는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장요근이 짧아져 있는 상태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때문에 장요근은 짧아져 있는 상태에 적응이 되게 되고 우리가 서거나 바로 체간을 이 상체를 펴는 동작에서 혹은 고관절을 펴는 동작에서 이 정상적으로 장요근이 늘어나줘야 되는데
짧아져 있는 상태에서 적응이 되다 보니까 이 장요근이 정상적으로 잘 늘어나지 못하고, 이 때문에 골반에 대한 전방 경사, 그리고 허리의 과전만 같은 하지교차 증후군이라고 하는 이런 체형 불균형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내 몸에 체형 불균형이 있거나 이 기능이 잘 제대로 작동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저도 신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고요. 운동선수들도 문제가 있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많은 인플루언서들도 어떤 부분들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직면하고 그것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갖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은 장요근에 대한 해부학적 설명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리고 넘어가서 여러분들이 장요근을 스트레칭하는 방법과 이 스트레칭하는 방법은 되게 많은 분들이 다뤘지만 아마 오늘 이 영상에서만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장요근 스트레칭 방법입니다. 아니, 왜 자꾸 힙박사 제이킹님은 왜 자기만 안다라고 얘기를 하냐, 이렇게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장에서 11년을 퍼스널 트레이닝과 그리고 일반 분들의 그룹 운동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난 대상들은 선수를 준비하거나 대회를 준비하거나 아니면 운동선수인 경우보다는 훨씬 더 많은 케이스들이 일반적인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일반적인 분들이 체형에 문제가 있고 그 체형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해야 되는 운동들, 그리고 큐잉 방법, 피드백 방법들은 생각보다 까다롭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제가 11년간 그것들을 현장에서 고민을 해왔기 때문에 아마 일반적으로 아는, 어디서든 검색하면 나오는 그런 방법들이 아니라고 제가 자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장요근 스트레칭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꼭 이것만은 지켜주세요 하는 부분들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장요근은 같이 스트레칭 하는 것보다 양쪽에 있기 때문에 같이 스트레칭도 할 수 있지만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스트레칭 해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2015년에 한 연구에서는 골반 불균형이 있는 경우에 대부분의 장요근이 양쪽의 긴장도 차이가 굉장히 크며 이를 각각 따로 스트레칭해야 더 균형 있게 이 문제들이 교정이 된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도 다리를 꼬거나 삐딱하게 서 있는 자세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장요근의 긴장도가 서로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따로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출근 전후에 제가 알려드린 스트레칭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어렵겠지만 어떤 목표를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시스템을 만드는 거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기 전 30분 동안 장요근 스트레칭 하기, 퇴근 후 저녁 먹기 전에 장요근 스트레칭 하기, 이렇게 적어놓고 눈에 보이는데 적어놓고 그걸 보면서 인식하면서 매일매일 노력하고 그게 어느 정도 습관이 되면 여러분들의 허리 건강은 좋을 수밖에 없고 힙업 운동은 여러분들한테 더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의 힙을 예쁘게 만들어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근 전후 시간에 꼭 제가 알려드리는 장요근 스트레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횡격막을 활성화시키는 호흡을 알려드릴 건데요. 어렵진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현대인들이 이 횡격막을 활성화시키면서 호흡을 잘 못해요. 호흡을 할 때도 저희가 근육을 쓰는데 그 중에서도 횡격막이라고 하는 근육을 써줘야 되는데 그런 근육을 잘 못 쓰기 때문에 문제가 많고 우리가 자주 호흡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근육들을 갖다 쓰기 때문에 그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되고 허리 통증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칭 하실 때 항상 제가 알려드리는 횡격막 호흡을 잘 활용을 하시면서 운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저희가 허리를 피는 것, 허리를 핀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 몸통을 전체적으로 바로 이렇게 세워주는 거를 뜻하지 허리를 이렇게 제끼는 거를 절대 뜻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운동을 배우실 때 허리를 피세요. 척추를 피세요. 올곧게 자세를 만드세요. 라고 피드백을 드리면 그 이야기는 허리를 뒤로 제끼는 게 아니라 척추 자체를 그냥 올바르게 세워주는 거다. 이 부분을 꼭 인식을 하셔야 돼요. 허리 통증이 있거나 하시는 많은 분들이 허리를 자꾸 제끼는 이런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절대 하시면 안 되는 자세이기 때문에 제가 허리를 핀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허리를 절대 제끼는 게 아니라 몸통 자체를 이렇게 세워준다. 이렇게 꼭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거울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안에 거울이 많이 없으시더라도 거울을 들 수 있으면 활용을 하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헬스장 같은 데 가서 거울이 있는 곳에서 운동을 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운동을 할 때 카메라를 켜두고 카메라를 통해서 내 모습을 보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니까 꼭 거울을 활용해서 시각 정보를 활용해서 여러분들 자세를 고쳐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Let's do this. 네, 첫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장요근 릴리즈 스트레칭 방법은 무릎을 당기는 동작인 니플 동작입니다. 침대나 테이블 같은 걸 이용하시면 되게 좋고요. 스트레칭 방법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나의 장요근 상태도 좀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좋은 동작이니까 따라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누워주신 상태에서 다리를 테이블 쪽에다가 이렇게 걸터서 누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일단 누워주신 상태 자체가 장요근이 잘 늘어나야 되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장요근이 이 상태에 잘 늘어난다면 발이 당연히 땅에 닿을 겁니다. 물론 키가 조금 더 작으신 분들은 땅에 닿진 않겠지만 내 고관절이 잘 펴져 있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시면 장요근이 일단은 지금은 잘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다리를 하나 잡고 이렇게 무릎을 가슴 쪽으로 쭉 최대한 당겨봅니다. 그러면 밑에 다리가 이제 딸려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신 분들은 장요근이 짧고 혹은 대퇴직근 같은 이런 고관절을 굴곡시키는 근육들이 매우 타이트하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다리를 당겨도 밑에 다리가 편안하게 펴져 있어요. 하지만 장요근이 타이트하거나 고관절 굴곡근이 타이트하신 분들은 무릎을 잡아 당기면 다리가 같이 뜨게 될 거예요. 그러시면 지금 이 왼쪽에 있는 장요근이 굉장히 타이트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고 양쪽이 어떻게 다른지 어느 부분이 더 장요근이 타이트한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스트레칭을 할 건데요. 무릎을 당겨 주신 다음에 밑에 다리의 고관절을 최대한 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코로 들이마시고 배 빵빵하게 만드신 다음에 내쉬는 횡격막 호흡, 횡격막 활성화 호흡을 하시면서 고관절을 더 밑으로 펴주려고 노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해볼게요. 당기신 다음에 코로 들이마시면서 배 빵빵하게 만들고 내쉬면서 밑에 있는 다리가 더 쭉 펴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횡격막 호흡을 하실 때 호흡을 한 번에 다 내쉬어버리지 말고 쭉 들이마신 다음에 조금 참았다가 천천히 호흡을 길게 내뱉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시면 더 좋아요. 코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장요근이 더 펴진다고 생각을 하면서 스트레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Let's do this. 두 번째 장요근 스트레칭은 엎드린 자세에서 이 베드나 테이블을 이용해서 코브라 자세를 할 거예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코브라 자세 있죠? 엎드린 상태에서 이렇게 팔을 드는 코브라 자세. 이 자세가 사실 장요근 스트레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장요근과 앞쪽에 있는 복부 근육의 스트레치인데 이 자세를 할 때 조금 위험한 게 뭐냐면 허리를 너무 과전만 시켜서 요추에 굉장히 부담을 줄 수가 있는 자세이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요추 말고 흉추는 저희가 원래 조금 더 신전 각도가 나오는 그런 관절이기 때문에 팔을 살짝 배는 붙여주시되 팔을 살짝 밀어주시면서 흉추는 조금 신전을 해도 돼요. 그런데 장요근 스트레칭을 하시려고 하실 때는 어쨌든 약간 고관절이 조금 더 늘어나주는 느낌으로 신전이 되셔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허리에 좀 무리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동작보다는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하는 코브라 자세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 자세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내가 스트레칭 하고자 하는 다리 장요근을 골반을 앞에다 대줍니다. 그 다음에 반대쪽 다리는 이렇게 지지를 해주신 상태에서 먼저 팔꿈치를 대세요. 자, 이 자세 자체가 벌써 장요근이 스트레치가 되고 있는 자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처음에 무리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고관절을 잘 펴준다고 생각을 하시고 처음에 조금 버텨주세요.
이 자세 자체가 힘든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이 자세를 먼저 취해 주시고, 그 자세가 좀 편안하다 생각하시면 팔꿈치를 통해서 살짝 밀어주시는 거예요. 팔꿈치로 베드를 눌러서 살짝 늘려주면서 고관절을 스트레치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시면 장요근이 길게 늘어나게 될 거예요. 자, 요거 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허리에 좀 무리가 가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런 분들은 장요근이 워낙에 짧기 때문에 지금 이 고관절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골반 쪽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허리, 요추근절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적당히 조절을 하시면서 수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허리에 스트레스가 많이 가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팔꿈치로 밀어내면서 가동 범위 끝에서 다시 코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팔꿈치를 조금 더 밀어주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장요근 스트레칭은 하프닐 자세에서의 장요근 스트레칭입니다. 그래서 하프닐 자세에서 장요근 스트레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스트레칭하는 고관절이 제대로 신전이 돼야 돼요. 신전이 되려면 체간이 앞으로 숙여지면 안 되고 이렇게 서줘야 됩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체간을 세워주시는 게 결코 허리를 제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울을 통해서 보시면서 내가 정말 이 골반 자체, 이 고관절 자체가 이렇게 서는 것인지, 아니면 고관절은 얘가 짧아서 이렇게 숙여져 있는데 허리만 제끼는 것인지를 잘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체간을 세우는 거는 물론 체간을 잘 세우면 당연히 장요근이 스트레칭이 잘 되지만, 장요근이 짧은 사람들이 이 고관절을 제대로 이렇게 움직여서 체간을 세울 수가 있을까요? 저는 많은 회원님들을 상대로 트레이닝을 해봤지만 이건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내가 스트레치하고자 하는 고관절을 최대한 이렇게 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앞에 있는 다리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앞에 있는 다리는 그냥 적당하게 해주시면 되고, 이 상태에서 손바닥을 바닥에 대주세요. 다리를 뒤로 최대한 뻗어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을 했으면 다리를 최대한 뒤로 많이 뻗어주세요. 앞에 있는 다리 내전근도 스트레칭이 아마 될 겁니다. 내전근도 장요근 짧은 사람들이 내전근도 보통 타이트하기 때문에 같이 스트레칭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뒤에 다리를 최대한 많이 보내주시고, 그 상태에서 팔꿈치로 무릎을 짚고 일어납니다. 이렇게. 자, 그 상태에서 체간을 세우지 말고, 체간을 세우면 당연히 좋지만 체간을 여러분들이 세우기가 어려울 거라고 분명 말씀드렸어요. 그럼 어떻게 얘를 더 스트레칭 해야 되냐? 체간을 세우지 말고 이 상태에서 엉덩이를 앞으로 집어넣는다고 생각하고 밀어주세요. 네, 그럼 얘 늘어납니다. 상체를 세우시면 당연히 스트레칭 잘 돼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요근 타이트 하신 분들은 상체를 세우는 게 아니라 허리, 이 요추를 자꾸 꺾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요추 움직임을 그냥 죽여놓고 팔꿈치로 지지를 하신 다음에 이 고관절을 앞으로 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굉장히 많이 장요근이 늘어납니다. 그 상태에서 또 횡격막 호흡 하시면서 30초 동안 자세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고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골반 앞으로 최대한 밀어주세요. 자, 반대 똑같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가동 범위 짧게 해놓고 그 상태에서 손바닥 짚고 이 다리를 최대한 내가 갈 수 있는 만큼 뒤로 뻗어줘. 그 상태에서 최대한 가신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팔꿈치 짚고 중심 잘 잡아주시고 체중 이쪽으로 좀 실어주신 다음에 그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코로 들이마시고 후 내쉬면서 스트레칭하는 고관절을 앞으로 밀어주세요.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똑같은 스트레칭 동작이라도 디테일에 따라서 정말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오늘 이 스트레칭은 꼭 한번 집에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알고 계시는 하프닐 자세에서의 장요근 스트레칭은 잘못 따라 하시다가는 자칫 독이 될 수 있으니까 제가 알려드린 대로 최대한 적은 가동 범위부터 시작을 해서 윗다리를 먼저 늘려서 고관절 최대한 펴주시고 그 다음에 팔로 서포트를 해서 엉덩이를 앞으로 밀어 넣는다고 생각하면서 장요근을 늘려주시고 꼭 횡격막 호흡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힙업 운동을 하실 때 가장 문제가 되는 데빌 머슬 중에 하나인 장요근이라는 근육에 대해서 좀 다뤄봤고요. 많은 영상들에서 장요근에 대한 기능이나 이런 거는 다루기 때문에 간단하게 고관절을 굴곡할 때 이 장요근은 많이 쓰이고 저희가 많이 앉아있기 때문에 이 장요근이 위축된 상태로 적용이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엉덩이 근육이 주로 하는 고관절을 신전하는 역할에서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힙에 자극이 잘 가지 않고 허리를 더 다치거나 무리해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문제가 되는 장요근에 대해서 다뤄봤고 스트레칭과 관련된 코어 운동 몇 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동작 꼭 꾸준히 한번 해보시고 루틴을 만들어서 그리고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이킹이었습니다.